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,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좀 실수를 한 측면이 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친문 진영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?라는 게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최악수가 아니었나 싶은 말을 했거든요. 저는 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야당이나 아니면 저희 공격적인 분들이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짜증 났던 것 같습니다. 짜증을 내셨죠? 네네. 그거는 뭐 제 불찰이고 제 부족함이죠. 도지사를 뽑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나라의 대통령은 국격을 상징하는 겁니다. 듣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. 두 번째 또 실수를 하고 있는 지점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그 전과 4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 농협 부정대출을 파헤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분 지금 전과 조회를 해보면 벌금으로 15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그건 2004년도 정확하게 7월 28일 날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되거든요.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전과로 처벌을 받았는데 2005년도에 부정대출을 파헤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말 바뀌고 있는 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이미 벌써 뭐 제일 공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박용진 의원이 보였던 그 황당해하는 표정이 사실관계를 확인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또 그 다음에는 시범적 여기 있습니다. 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여기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.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.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황당함 그 자체였을 것 같거든요. 그런 그 지금 자잘한 실수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요. 거기에 비해서 지금 친문 진영은 확실하게 이낙연 후보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. 그 상대당 예비 경선, 본 경선도 아니고 예비 경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. 아, 그럼요. 저보다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. 굉장히 그래서 거의 논문 쓰듯이 지금 연구를 하셨어요. 강적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김웅 대표가 되고 싶었던 분, 예, 아유 상당히 놀랍습니다. 예. 지금 뭐 하신 말씀 하나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이게 근데 이제 한번 저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설마 내가 6명 안에 못 들어가리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. 그리고 뭐 대량 실전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그런저런 이유로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. 오히려 좀 대충 슬금슬금 한 것 같다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략이 틀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이 6명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지적을 이제 무대에 막이 내리고 나니까 하시는데요. 왠지 이것이 조금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 손드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.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일시적 흐름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순간이라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차이가 뭐 3, 4%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오버하다가 제가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.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소위 적통 경쟁은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. 왕세자정 할 때 나온 얘기죠 이거. 왕세자정. 이 지사가 다시 선명성을 강조하며 현안 발언도 거칠어졌습니다.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.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.